오늘은 오피스텔 상담 시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물건의 기준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오피스텔 그동안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좋은지, 투자하기 괜찮은 오피스텔들, 또 오피스텔은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영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두 상담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오피스텔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한번 담아볼까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 촬영했었는데, 특히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접해서 그때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희 상담 사례 연속 두 분이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뭐 현금 1억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천 청라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권이나 전세 월세 돌릴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다행히 이분은 계약 이전에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해줘가지고 뭐 물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자금력이 되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인데, 아파트 투자하듯이 뭐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직도 분양시장에서 많은 분양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경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최소한 가격 분석 정도는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좀 강남 지역의 실제 사례와 그 다음에 이분이 투자를 하고자 했던,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제 얘기가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판단은 최소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내용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 두 개의 지역의 오피스텔들 가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제가 주제는 뭐냐면 비싼 가격에 사면 답이 없다라는 내용을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분양가 오피스텔 강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강남 지역이 예전에 한번 강남 지역 오피스텔들이 평당 1억이 넘게 분양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이런 내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양했던 오피스텔들이 준공하고 임대는 어떻게 맞춰지고 있고 매매는 어떻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시장을 한 곳의 현장을 좀 살펴봤어요. 여기는 역삼동의 더포엠 오피스텔입니다. 더포엠이라는 오피스텔은 이제 옥상에 인피니티 수영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화려하게 건물을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졌던 오피스텔이에요. 세대수는 98세대가 밖에 안 되지만 지하철 역삼역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입지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일단 지하 3층부터 지상 16층까지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진 오피스텔이고요. 2023년 9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물이 많진 않아요.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뭐 분양이 꽤 많이 잘 됐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P 물건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47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 26제곱미터가 7억 9천의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7억 9천이면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인가, 원래 원 분양가는 이게 한 8억 7천 정도 했던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계약금 10% 정도의 포기된 매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매물이 현재 임대료는 어느 정도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2천에 160만 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거래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그 정도 시세를 가지고 수익률부터 현재 주변 매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해 본 오피스텔은 역삼역 앞에 더포엠 오피스텔과 도보로 딱 4분 거리에 선릉역 쪽에 붙어 있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던 오피스텔이에요. 역삼 아르누보시티라고 2008년에 준공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연식은 한 15년 차이 나죠. 물론 신축과 구축이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비교 가격이면 우리가 얘기를 해볼 만하지만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워낙 크게 나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거래가를 보면 이 2008년에 준공한 오피스텔이 위치는 선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쩌보면은 되게 비슷한 형태의 매물이다. 단 오히려 위치는 역삼 아르누보시티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가시성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는 오히려 역삼 아르누보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한번 가격을 한번 볼게요. 현재 매매가는
이 매물이 2억 2,500만 원에 현재 최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51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 아까 더 포엠 오피스텔보다 1제곱미터가 더 크고 심지어 복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내부 노후화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가 월세가 얼마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냐면 1,09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2억 2,500에 만약에 매입을 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 대출은 생각하지 않고 보면 2억 2,655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 수입은 9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1,080만 원의 수입이 되죠. 그러면은 4.6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강남치고 비용까지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4.67%면 상당히 우량하죠. 근데 이런 매물들이 의외로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면 더 포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의 계약금 포기 물건을 사더라도 현재 2,160만 임대가 안 맞춰진 매물의 시세로 임대를 맞춘다고 했을 때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8억 1,029만 원이 투자가 되고 연 임대료 수입은 1,920만 원일 때 수익률은 2.37%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월세가 더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냐?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연식이 돼 있는 오피스텔들이 1,09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도 연식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 1,090만 원과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티 맞추기를 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비싸게 사면 이렇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역삼 아르누보시티가 저거 분양을 할 때 그럼 가격이 어땠냐? 이때도 2억 5천, 2억 4천 금리가 낮았을 때도 그 정도 매매 시세였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이걸 당시에 분양할 당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했다 한다면 이런 선택은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분양 물건을 계약을 하거나 매매로 살 때는 이렇게 좀 주변 비교를 정확하게 또 임대 시세도 한번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질의했던 청라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청라 오피스텔은 인천국제공항역,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고, 여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다 빈 땅이라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비교 대상 어디서 찾았냐면, 사실 지금 이 지역은 오피스텔이 막 들어서고 있고 주변이 막 공사장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임대료나 현재 매매가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고, 그래서 여기를 좀 청라 중심 지역에 7호선 청라 들어올 수 있는 청라 지역의 오피스텔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청라국제도시 푸르지오하고도 매매가 분양가 차이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피스텔이 11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34평 오피스텔이 현재 10억 9천 정도의 분양가 매물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분양 받으시려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시티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준공이 작년 4월에 됐었습니다. 23년 4월에 되고 됐고, 이게 현재 매매 매물과 임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검증이 됐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검증이 됐냐면, 지금 원래 5억 3,400에 분양했던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4억 5,390만 원의 매매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잔금이 아마 안 된 호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 15% 포기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것도 다 돌려주고 하는 형식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번 검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향후 개발 계획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 개발 계획은 다 확정되어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뭐 거기에 돔구장이 들어오고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시설들이 금융기관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되게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개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매매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바로 전에 신축 2023년도에 입주를 한 오피스텔이 전용 19평이 4억 5,390만 원의 매매가면 전용평당 2,388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분양한 오피스텔은 10억 9천에 전용 34평 오피스텔을 한다면은 전용평당 3,206만 원인데, 여기가 예상 임대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제가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라고 청라역의 중심가에 한참 번화해 있는 상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약 5,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1.5를 곱한 게 5,200만 원을 예상 임대료로 잡았어요.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5,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과 현재 그러면 그 구도심에 요와 유사한 면적의 오피스텔 114제곱미터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거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바로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좀 비교해볼 만한 천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단지인데 이 중에 112제곱미터 오피스텔이 현재 급매물이 3억 9천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실이 3천에 150만 원 월세가 현재 실거래가가 떠 있어요. 그러면 한 112제곱미터가 위치는 더 좋은 자리에 있는데 3천에 150만 원을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여기에 1.5로 곱해서 5천에 200만 원을 예상 임대로 잡은 거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3억 9천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실투자금은 3억 8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연 임대료 수입 1,800만 원을 계산을 할 때 4.74%,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에 괜찮은 매물에 이것도. 근데 아까 강남계 4.74%니까 또 여기서는 또 비교가 되죠. 반면에 청라 스타셀라 같은 경우는 10억 9천에 매입을 하게 되면 5천에 200만 원 임대료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 4.6% 감안하고 실투자금은 10억 9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료 2,400만 원일 때 2.2%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수익률이죠.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거나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전혀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감안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그래도 주변과 비교 대상을 좀 찾아보고 임대료도 예측을 해보고 이러고 투자에 나서야지 단순하게 여기가 앞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매매가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어서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핵심적인 거는 비싸게 사면 답이 없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의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 조건 몇 가지 정리를 꼭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매매 가격 반드시 얘기한 것처럼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오피스텔 조사해서 적정 가격 판단이 되게 중요하고요. 시세 확인 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100세대 이상은 넘어가는 오피스텔 투자세, 100세대 미만의 빌라형 오피스텔들은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특징 중에서는 가능하면 자주 주차가 되는 주차 방식, 그리고 업무시설 수요가 가능한지 여부 등 주택수 배제가 가능한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하면 안 되는 오피스텔 조건이랑 또 비싸게 사면 답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그만큼 조심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